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중국 내수 및 수출 오파 가격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월 중국의 철강제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 중국 내수 가격은 하순부터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지만은 전월 대비로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재리보다는 봉행각류 하락폭이 좀 더 컸고요. 품목별로 보면 H형강, 앵글, 채널, 중후판 순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금년도 중국 내수 가격 피크가 5월 10일에서 14일, 품목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때가 피크였었는데, 피크 대비로 보면 컬러 강판을 제외한 전 품목이 $10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품목별로는 냉연이 $195, 철근이 $194, 열연과 중후판이 각각 $192, H빔이 $185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적게는 $250에서 많게는 $400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왜 하락했다가 다시 올랐느냐? 사실은 4월에서 6월은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수기입니다. 또 그 전분기 1분기 때 또 원료 가격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이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가 인플레 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찍어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왜 다시 또 중순 이후에 또 오르고 있느냐? 역시 정부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감산 대상 지역을 하북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오자마자 선물부터 해가지고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감산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꼭 해야 되는 건데요. 외부에서 보면 양치기 소년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5월 조강 생산을 보면 9,950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6.6%가 늘었고요. 누계 기준으로는 4억 7,310만 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4%가 늘었습니다. 주력 감산 대상 지역이었던 하북성 같은 경우에는 캐파 자체를 아예 줄였습니다. 3억 2천만 톤에서 2억 톤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죠. 문제는 이제 그 나머지 지역이 최근에 설비 새로 신증설 했죠. 또 뭡니까 이렇게 치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특수광 생산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생산도 늘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잘 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연초에 대외적으로 올해 조강 생산량을 작년보다도 3천만 톤을 갖다 줄이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남은 6월을 포함해서 7개월 동안에 7천만 톤 가까이를 갖다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러한 배경 때문에 감산 대상 지역을 전역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게 양면의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감산 소식이 전해지면 가격이 또 바로 또 오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를 안정을 시키자니 성장률이 둔화되고 성장을 유지를 하다니 물가가 오르고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감산을 하자니 가격이 오르고 생산을 늘리자니 탄소량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NDRC라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여기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14차 5개년 계획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조강 생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정부 기관인데 한쪽에서는 연내 부순수가 있어도 감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생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변국에서는 어느 쪽 얘기를 믿어야 될지 상당히 좀 헷갈리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올해 역시 중국은 감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상반기 6월, 7월 이때의 감산은 의도적인 감산이라기보다도 계절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폭 자연적인 감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7월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료 측을 한번 볼까요? 철광석의 경우는 호주산 철광석 수입 가격이 6월 25일 날 CFR 기준으로 해가지고 톤당 거의 219달러까지 올랐었죠. 그러다가 28일 날 214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가격이 오른 이유는 당산 지역의 감산이 정책이 완화됐다는 소식 때문이었고요. 가격이 다시 떨어진 이유는 감산 지역을 확대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사실은 철광석 시장에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철광석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과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만 놓고 본다 그런다면 중국 입장에서 철광석은 참 계륵입니다. 그래서 철광석 시장은 중국이 정말로 감산을 할 것인지 그 실행 여부하고 그 감산 규모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전체 철광석 수요량의 80%를 갖다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호주 의존도가 매우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주하고 사이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호주하고 분쟁을 끝내든지 아니면 정말로 대규모로 감산을 하든지 선택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7월 생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폭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더군다나 하절기 비수기를 감안하면 철광석 가격은 7월에 오히려 조금 더 소폭 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200달러 미만까지 후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중국의 철광석 부두 재고가 4월부터 해서 조금 더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중국이 호주 이외에 현재로서는 뚜렷한 수입 대체선이 없다는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 철광석 가격이 뭐 160달러 미만까지 폭락을 한다 이런 일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료탄인데요. 역시 호주산 강점탄 수출 가격이 6월 25일 현재 18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개월 사이에 32달러가 올랐는데요. 지난번에도 강점탄은 당분간 강세로 갈 거다. 왜냐? 주요 국가가 지금 이제 건설 경기가 굉장히 호조인데 사실은 시멘트를 만들 때 그 유연탄이 같이 필요합니다. 제조 원가의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멘트가 난립니다. 재고도 없고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이 또 조광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유연탄 수요도 늘어나겠죠. 이런 요인 때문에 또 하나 중국 내 최대 석탄 산지가 바로 산시성인데 이 산시성이 최근에 그 사고도 났고 그래서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요인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원료탄 역시 단기 꼭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멘트 이 문제도 사실은 맨 처음 이게 닥쳤을 때가 가격이 급등하고 이러지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진정 기미를 보이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7월 달은 160달러 전후로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역시 지난해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크랩인데요. 6월 달 국제 스크랩 가격을 보면 지역별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의 미국산 스크랩 수입 가격이라든가 인도의 수입 가격, 그 다음에 중국 내수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터키 수입 가격이라든가 동남아 수입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스크랩 내수 가격 역시 6월 말 상하이 기준으로 현재 톤당 583달러입니다. 그래서 전월에 비해서는 약 23달러가 좀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23달러나 지금 올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6월 들어서는 전체로는 하락을 했지만 둘째 주 이후에 다시 지금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부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스크랩 사용량을 늘리라고 지시를 했는데 중국의 현재 수급 구조상 스크랩 조달은 당분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스크랩 수입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1월에서 5월까지 수입량이 약 22만 1000톤인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90배가 늘었습니다. 앞으로 중국 수입량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아시아 스크랩 시장에서 얼마나 수입을 많이 하고 얼마에 사느냐에 따라서 아시아 스크랩 시장도 출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7월달 또 하나 이제 원료 시장에 가장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러시아가 스크랩에 대해서는 7월 25일자로 70유로의 수출세를 부과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선철하고 반제품에 대해서는 8월 1일자로 해가지고 역시 115달러의 수출세를 부과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반사의 이익을 보고 누가 이 정책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아마 반사이익을 보는 쪽은 인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그 델타 바이러스, 이제 변이 바이러스죠. 요게 다시 퍼지면서 내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늘려야 되는데 러시아가 수출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급등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대체 수입선으로 인도로 선철이라든가 반제품 주문이 밀려들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반면에 러시아로부터 반제품이라든가 선철 수입을 많이 했던 중국, 대만, 필리핀 이런 쪽은 가격도 많이 오를 것이고 소재 구하기도 갑자기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좀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러시아 수출세 부과가 전 세계적으로 당장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남아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수입국인 동남아 같은 경우가 이미 이제 우기에 좀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수요가 좀 줄겠죠, 아무래도. 우리도 7월 중순 이후에는 휴가에 들어가고 또 제강사가 이미 충분한 스크랩 재고를 갖다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7월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수기가 다시 도래하면 또 그때는 또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원료는 대체적으로 4월 중순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4월 중순 이후에 올랐다는 그 얘기는 이게 3분기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잘 알다시피 중국 정부가 물가 안정을 빌미로 해가지고 가격 인상을 아주 강력하게 틀어막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원가는 올랐는데 제품 가격을 못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강사의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이러한 중국이 이런 현상 확대를 하게 되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마 이런 상황이 계속 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3분기 후반이나 4분기 초가 되면 철강사들도 정부의 SOS를 치겠죠. 지금 수요업체들이 정부의 SOS 치는 것처럼. 자, 그런데 6월 생산자 물가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중국 정부는 원하는 수준까지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한 그 고통을 갖다가 철강사가 안 하라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수요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면 5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8.8%가 늘었고요. 아마 2월 35.1% 급등을 했었는데 요게 피크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눈에 띄게 확 줄어들고 있는데 아마 6월과 7월 산업 생산도 더 줄어들 거예요. 아마 5에서 7%대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GDP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GDP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중순 정도가 돼야 실적이 나오는데 아마 전년 동기 대비 6에서 8%대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를 한번 좀 볼까요?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실물 경기는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5월까지 실적을 보면 철강제 수요와 관련이 깊은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부동산 개발 투자, 제조업 투자 모두 15에서 20%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도 마찬가지죠. 조선 건조량이 뜻밖에도 이제 그 5월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는데, 이걸 빼고는 뭐 자동차, 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뭐 이런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30%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물 경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세는 좀 둔화가 좀 될 거고요. 특히 7월 같은 경우에는 남부 지역에 그 지금 폭우가 와가지고 날리고, 또 광동성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가 또 확산이 돼서 또 봉쇄 조치에 좀 들어갔고, 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강력한 억제 정책을 피고 있고, 또 중소 실수요가들도 수익성 악화를 호소를 하면서 가동을 중단하는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 제조업 투자라든가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이런 투자 쪽이라든가 제조업 생산도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중순이 넘어가면 중국도 역시 이제 휴가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철강제 수요도 전년 동기 대비 한 3, 4%대로 3, 4%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저는 저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제조업 생산도 아마 10%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 측면 한번 볼까요? 우선 이제 조광 생산을 좀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조광 생산이 9,950만 톤이에요. 그 다음에 1월에서 5월 달까지가 4억 7,310만 톤. 그래서 6월 달은 어떻게 되느냐? 6월 실적도 이제 7월 중순쯤 돼야 되는데, 강철공업협회에 보면 그러니까 열흘 단위로 생산 이런 걸 체크를 하는데, 6월 중순까지가 조광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5%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아무리 줄여도 6월 생산도 줄어들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7월 1일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아마 이때 감산이라든가 환경정책, 뭐 전반적인 정책을 포함해서 이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요. 중국 정부는 연초에 발표를 했던 3천만 톤 줄이겠다를 목표로 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조광 생산을 대폭 줄여야 되는데, 아마 이게 정말로 시행이 될지 이게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고 측면을 한번 좀 볼까요? 재고는 6월 마지막 주에 5대 품목의 시중 총 재고가 2,227만 톤. 중순 이후에 보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지난해보다 다시 높아졌습니다. 또 메이커 재고 역시 6월 중순 메이커 재고 역시 1,570만 톤으로 지난달보다도 15.3%가 늘었습니다. 최근에 재고가 다시 늘어난 이유는 가격이 이게 떨어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출하가 좀 잘 안 됐겠죠. 이런 부분도 있고, 남방 지역이 폭우로 출하라든가 수요가 줄어든 이런 게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요. 통상 이제 재고가 늘어나는 시기는 그 여름 비수기인데, 지금 보면 다시 벌써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시기가 좀 앞당겨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은 어찌됐든 그게 계절적 요인이건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이건 아무래도 생산이 좀 줄어들 것 좀 같고요. 그 때문에 시장에서는 생산을 줄이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겠다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유통을 중심으로 재고 비축을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7월 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를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 날 발표되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가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고요. 철강과 관련해서는 크게 수출세, 그다음에 환경 관련 요게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수출세 부과는 여러분도 굉장히 전화 문의도 자주 오고 그러시는데, 현재까지 들리는 소식을 종합을 해보면 아마 7월보다는 8월이나 9월 시행하는 쪽이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품목별로 차등 적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감산 대상은 이제 전역으로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관심사는 뭐냐면, 감산하고 수출세 부과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원료 시장하고 제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죠. 원료는 하락 요인이 될 거고 제품은 상승 요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벌써 선물 가격이 오르고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또 제품 가격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수는 중국 정부가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내수 가격은 그렇게 많이 못 올립니다. 어쩌면 지금이 꼭지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인상분을 갖다가 전부 다 수출 오파 가격에 다 적극적으로 다 전가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러시아 수출세부가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도 중국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그 선철하고 반제품 요거를 갖다가 인도라든가 동남아가 러시아를 자리를 대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관심 보셔야 될 게 늘 말씀드리지만 인플레 억제를 위한 강력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의 이제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연임 첫 해에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줘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진핑 지도부가 이미 중국은 샤오캉 사회,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1만 불이 되는 시대에는 도래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물가가 급등을 하고 여러 부작용 이런 것들이 막 다 드러나고 하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감추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물가를 잡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소재 가격은 중국 정부가 원하는 수준까지 물가가 떨어질 때까지 가격을 갖다가 소재 가격, 뭐 철강을 포함해서 알루미늄이라든가 뭐 동이라든가 뭐 이런 소재는 중국 정부가 계속 가격을 갖다 누르는 이런 정책을 펼 것이다. 또 이미 중국 철강사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돈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100% 이상씩 다 실적이 좀 늘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버틸 여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7월 가격은 어떻게 되겠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가하고 수요 측면만 놓고 보면 가격을 더 올려야 되지만 중국 정부가 용인을 하지 않는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이유가 다 나와요. 이게 좌측 그래프가 철근이고 우측 그래프가 열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2018년부터 올해까지 5, 6, 7월 3개월간 가격을 이렇게 쭉 보면 압도적으로 열연도 그렇고 철근도 그렇고 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너무 가격이 높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내수 가격은 현재 $860 정도인데요. 여기에서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30 선에서 좀 등락을 좀 거듭할 것 같고요. 수출 오파 가격은 현재 열연이 $920, 철근이 $860 정도 오파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수출세 정책이 확정돼서 발표되기 전까지는 수출하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다 주저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입량이 더 줄어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오파 가격은 플러스 마이너스 $20 선에서 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게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가분을 갖다가 오파 가격, 내수에 못 올리니까 그만큼을 오파 가격에 다 전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7월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